선거전 가클로징은 뭐냐면 고객의 입을 막는 거예요. 고객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우리가 1시간, 2시간 열심히 해도 이것저것 다 얘기해줘도 고객의 단 한 가지 거절로 우리 상담을 계약을 못할 경우가 생겨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리고 고객은 사실 처음 만나면 여러분들 DB 영업을 할 때 DB 고객들은 여러분들한테 거절할 마음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야. 지금 당장 결정하기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미루고 싶다.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심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집에 돌아가면은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로 변경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진짜 거절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 중에 거절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와이프랑 상의해 봐야 된다. 엄마랑 상의해 봐야 된다. 지금 돈이 없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말을 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외에도 고객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다 100% 믿잖아요. 그럼 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은 우리 아군이면서도 적군이잖아요. 고객의 말을 여러분들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돈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계약하는데 보장성 보험 하는데 재무 20만 원, 30만 원 계약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직장생활 5년 한 35살이야. 뭐 직장생활 10년 한 뭐 37살이야. 근데 진짜 단돈 지금 20만 원, 30만 원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또 하는 멘트가 있어. 그러면 카드납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 멘트가 나온 사람한테 카드납 얘기하면은 계약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돈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 차단하는 게 선거절 가클로징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장보석 10가지 기준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선거절인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죠. 그리고 고객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 피스트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장 분석 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랑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AP 때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보험 언제 가입하셨냐고? 보험 언제 가입했냐고 물어보죠. 근데 보험 가입한 지 1년 됐대. 이 사람한테 보장의 범위를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100% 내열관이 담보가 있을 텐데. 1년 전에 가입시켰는데 여러분들 내열관을 안 넣는 설계사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보장의 범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하면 돼요? 그럼 보험료는 얼마나 내세요? 몇 건이세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보험료 12만 원 낸데 근데 4건이래. 근데 나이가 40대야. 그러면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잖아요. 뭐가 추론돼요, 여러분들? 갱신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갱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갱신형은 이런 거고 비갱신형은 이런 거다. 그래서 갱신형이 더 좋은 겁니다. 비갱신형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클로징 선거절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에요. A의 갱신형은 이러이러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고 B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장단점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보통은 4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쭉쭉쭉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내가 짜는 거죠. 그래서 A하고 B 중에 우리 예은 클라이언트님은 내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는 게 맞으시겠어요? 지금 나이 땐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 제가 아직 보험을 열어보기 전인데 보험을 열어봤더니 모든 보험이 A로 돼 있으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꿔야겠죠. 뭐 개선해야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보장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열어봤는데 갱신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근데 이거를 고객이 자기가 말했잖아요. 5분 전, 10분 전에 얘기했는데 아니 갱신형 그냥 가져가야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저 이거 유지한 지 좀 됐으니까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장분석표를 열잖아요. 근데 갱신형이야. 2년 됐어. 그럼 고객의 거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벌써 2년이나 유지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말은 우리 변명이 되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갱신형은 지금 당장 해지해도 앞으로 쭉 내도 환급금이 없습니다. 이 말 하겠죠. 근데 선거절 없이 클로징이니까 이게 달라요. 고객 입에서 뱉는 거랑 안 뱉는 거랑. 뭐 보장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장의 범위가 뇌혈관이 제일 넓고 뇌졸중이 넓고 뇌출혈이 넓고 좁고 뇌혈관은 전조 증상부터 받을 수 있고 꽈리부터 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더 좋은 겁니다. 뇌졸중은 뒤에 있는 혈관이 협착이 와서 뇌졸중까지 와요. 중풍까지 와요. 뇌출혈은 터져야 돈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거겠어요? 선미 클라이언트님 만약에 내가 똑같이 보험료를 써 1년에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출하고 계시잖아요. 혼자서. 근데 이 담보 중에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어떤 거로 가입되어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뇌혈관이 좋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열어봤더니 선미 클라이언트님께 보험이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뭔가 개선을 하거나 바꿔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이 얘기를 근데 한 번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시켜야 돼요.
고객이 자기가 근데 이 말을 시킬 때 여러분들 납득이 되지만 고객은 억지로 대답하긴 해요. 처음에는. 내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2번, 3번, 4번, 5번 시키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쌓여요. 그리고 나서 최소 나한테 그냥 보장의 범위 좁아도 저 이거 가져갈래요? 이런 말은 못해요. 돈이 없어는 뭐가 있어요? 우리 그동안 교육 많이 했었는데 그냥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시냐? 보험료 그 정도 내시면 그러면 따로 저축은 얼마나 하세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자산인 보험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고 따로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뭐 적금 같은 거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혹시 비상금 같은 거 따로 모아놓으세요? 물어보시고 참고로 비상금을 단돈 3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내가 따로 예적금 빼고 모으시는 분들의 DNA가 부자가 될 DNA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은 고객은 모으고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 전문가 앞에서 개쪽당하기 싫어서라도 그냥 통장에다가 조금씩 모아놓죠. 그래, 근데 거기서 또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왜냐면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언제 어떻게 유사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아프거나 큰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지금 근 10년 동안 갑자기 쓰실 일이 실제로 있으셨어요? 보통 많지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있으면 카드로 뭐 대체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로 비상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투자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때 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비상금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 당장 코인이 엄청 떨어졌어. 근데 이게 너무 이슈적인 거야. 젊은 사람들 만나면. 지금 너무 이슈적인 거고 금방 회복할 거야. 이때 내가 만약에 비상금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여기 넣어놓고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래서 비상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예은 클라이언트님, 평훈 클라이언트님은 지금 따로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이렇게 비상금 모아놓으신 거 너무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없단 말은 못해요. 적어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돈이 없단 말 믿지 마세요. 고객이 진짜 돈이 없지 않아요? 진짜 워렌 버핏이 찾아와갖고 그 사람한테 여기다 100만 원 투자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할까요? 돈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지? 그냥 이거 당장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2번 또 거절 많이 당하는 게 뭐예요? 누구랑 상의해봐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또 변명이 돼요. 항상 고객이 뭔가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변명처럼 들려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계속 막아야 돼요. 말 그대로 선거절 과클로징은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거예요. 최소 그 거절은 못하게. 그러면 그냥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또 FF 할 때 여러분들 팩트 파인딩 할 때 보험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친구한테 했대. 엄마가 그냥 하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엄마 크리를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엄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통해서 가입했는데 그럼 내용은 잘 알고 계시냐? 그럼 어머니한테 설명은 들으셨냐? 제가 뭐 하나 비유를 들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누구님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대. 내가 감기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근데 그 약 갖고 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약 성분 좀 봐줘. 이거 내가 진짜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시나요? 왜 안 물어보시죠? 의사가 더 전문가니까. 근데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엄마가 아닌데 왜 금융에 관련된 이 보험은 다 어머니한테 물어보시죠?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예요. 어머니가 과연 어머니가 매일매일 보험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금융 지식에 대해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공부하시고 뉴스를 고객들한테 보내는 그런 혹시 전문가신가요? 물어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왜 어머니 얘기만 듣고 보험을 가입하세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 안 그러는데 엄마들이 주식하지 말라고. 주식 홍역 마마보다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예요? 금융 문맹이잖아요. 존리가 많아 금융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냐? 주식은 홍역 마마보다 무서운 게 뭐였냐면 엄마가 살던 시절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뭐 제대로 공부할 그것도 없고 그냥 주식 거기 장 가갖고 종이로 그냥 누구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주식을 사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주식을 하나 사더라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나요, 여러분들? 최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지 않아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요새 유튜브 보면은 다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금융 지식, 금융 자산이라 함은. 근데 보험은 왜 똑같은 금융 자산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약관과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하지 않는 비전문가들과 상의하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중간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생각이 바로 바뀔까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스트 할 때, 피스트 같은 거 보여줄 때, 그리고 보장 분석에 대해서 보여줄 때, 마침 열어봤는데 정말 갱신형이고 내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중간중간 이걸 끼워 넣는 거예요. 과연 어머니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 수진님한테 이거 가입하라고 했을까요? 다 아셨다면 이렇게 가입하라고 얘기 안 했겠죠. 이 얘기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럼 최소 집에 갈 때 엄마한테 물어보고 할게요라는 말은 못 해요. 계속 넣는 거예요. 보험을 열어봤는데 뭐 CI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요소가 뭐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보장의 범위부터 신의료기술 없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들어보셨나요? 중간중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 들어보겠죠. 우리 같이 매일 이거를 공부하고 매일 교육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계속 표현해야 돼요.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주셨나요? 당연히 못 해주셨죠. 못했다고 고객이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못 해주는 게 맞아요. 왜? 비전문가니까. 어머니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어머니 그 분야에서 전문가시겠죠.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분의 뭐 지인이라든지 누나라든지 친구라든지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시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는 건데? 내가 보는 건데. 정말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우리 클라이언트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가클로징을. 선거절을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거절 많이 당하는 거. 가족이 설계사. 가족이 설계사는 사실 쉽진 않죠. 가족이 설계사인데 예를 들어서 보장이 정말 뭐 근데 보통 받는 잘 안 돼 있어. 근데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쓰는 DB에서 완전 그거는 AS가 되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고모가 설계사다. 뭐 누가 설계사다. 근데 그분들이 마침 또 원수사에 계시는 거야. 나이가 좀 있으신 거야. 약관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가클로징을 여러분들이 계속 걸 수 있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또 무기가? 피스트가 있어요. 피스트를 보여줘. 그래서 똑같은 보험인데 내가 보험료를 2천만 원, 3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는 게 맞냐. 계속 가클로징 하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아영 클라이언트님. 내가 똑같은 보장이야. 우리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예은이면은 예은님은 보험료를 한 달에 15만 원 내고 아연님은 똑같은 보험인데 22만 원을 냅니다. 1년에 82만 원을 더 내요. 10년에 820만 원, 20년에 1700만 원을 더 내요. 그런 걸 만약에 알게 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가족한테 먼 친척한테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보는 게 과연 정말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유도 질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유도 질문인데 고객은 모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근데 가족 단위로 가면은 5천, 6천, 7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가족분한테 가입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이 넘었어. 3년이 넘었어. 그럼 그분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걸 개선할 수 있다면 그분도 피해 안 되는데 나도 좋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도 피해가 없고 나도 좋아지는 방향이 있다면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으세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A라는 특징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짝짝짝짝짝 우리 예일 클라이언트가 젊은 분들은 B라는 플랜이 짝짝짝짝짝 잘 맞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B가 더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A로 돼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보험료를 안 내고 있으면 괜찮아.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조금 잘못하게 가입했거나 나한테 안 맞는 걸 가입하고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 억울할 것도 없지. 근데 내가 보험료는 내. 근데 내 걸 열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확인해보고 개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버스 화법, 택시 화법 여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또. 버스 화법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집에 가려고 저랑 미팅 끝나고 집이 오늘 가산 디지털 단지인데 몇 번 버스 타셔야 돼요? 물어보고. 근데 내가 핸드폰 만지느라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저기 천호 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핸드폰 보다 정신 차렸더니 버스 잘못 탔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에이, 이왕 이 버스 탔으니까 천호까지 갔다가 가디로 가야겠다. 이걸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죠. 중간에 버스를 내려서 내 원래 집으로 방향을 맞는 버스를 타셔야 되잖아요. 이 보장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결국엔 돌아오는 방향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중간에 내려서 원하는 내가 몰래 목적지를 바꿔서 갈아타야 된다고 하셨죠. 보장은 어떻다고 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시고. 이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고객이 처음에는 그냥 못 이기는 척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장 분석하고 피스트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10분 만에 5분 만에 고객이 와, 이 사람 대단하다,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진 않아요. 상담이라는 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절정에 이르게. 이거를 계속 선거절 갓클로징을 계속해서 밀당을 하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차 미팅 갔는데 계약을 못하고 고객이 미루지 않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상담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 교육을 듣고 나서 제가 했던 화법을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는데 좀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화법에 녹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상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최근에 DB 고객 만나서 그냥 설명만 하고 있는지, 정말 설득을 하고 있는지. 1년차 정도 되신 분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이 뭐냐면 아는 게 많아졌어. 그래서 만나서 계속 설명만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쭈뼛쭈뼛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객한테? 그리고 나서 일단 2차 미팅을 잡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약관이랑 이런 것들 보고 개선점 찾고 숨은 보험금들이 있는지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잡아. 근데 마음속에서 불안하지. 아, 이거 1차 미팅, 2차 미팅 와서 계약은 안 할 것 같은데. 또 그래도 약속 잡았으니까 2차 미팅 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데 고객은 계속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관심 없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말하지? 계속 머리로 상상하고. 아씨, 하자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떠세요? 했는데 고객이 집에 가서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는다고 그걸 알까요? 설령 읽는다고 해도 와, 내 거 대비 이게 진짜 좋네? 이걸 고객이 알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끝맺음을 내셔야 돼요. 되도록 PC 하는 날 끝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밀렸어, 그러면 기간을 주셔야 돼요. 고객이 연락을 기다리시면 안 돼요. 고객은 연락 안 와요. 그냥 그 뒤로. 영영 빠이빠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 이분이 정말 성향이 뭘 하나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분이야. 그냥 오히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억지로 땡기면은 해지가 나오거나 청약철회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명분을 만들어. 보통 제가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서 우리 수진 클라이언트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제가 일부러 그분이 말했는데 내가 말해 드린다고. 근데 제가 보통 그 기간을 이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예 기간을 드리세요. 왜냐면 이게 오랜 시간을 미루게 되면 사실 이거 보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거든요. 저랑 상담을 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저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하나 사라져요. 왜냐면은 수진 클라이언트님이, 수진 고객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의 생각을 일주일 동안 고민한다는 거는 수진 클라이언트님한테도 좋지 않고 어차피 이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시간을 드리고 이틀 뒤에 다시 찾아뵙고 그때 저한테 궁금한 거 3가지를 적어 오세요. 이렇게 좀 지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틀 뒤에 다시 찾아뵙고 그 사람이 궁금한 거 안 적어 왔으면 더 좋은 거고 적어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해주고 또 거기서 질문 한 걸로 갓클로징 선거절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클로징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거절과 갓클로징이 안 되는 거다. 이게 잘 되면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고객이 이렇게 나하고 중간에서 만나잖아요. 이게 나고 얘가 고객이야. 고객은 여러분들 뭔 말을 해도 계속 미꾸라지처럼 도망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졸졸졸 뒤에서 따라가면서 클로징을 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갖고 가서 갈 곳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반을 자르고 경기장을. 그 다음에 이만큼 반 자르고 여기서 싸우고 또 이만큼 반 자르고 이만큼 반 자르고 해서 여기 진짜 더 이상 도망갈 데를 없게 만드는 게 선거절 갓클로징이에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근데 제일 거절할 수 없게 하는 좋은 방법은 본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FF라든지 이런 질문을 잘해야겠죠.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보험료는 얼마나 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통 아는데, 보험료 얼마나 내는지도 아는데 몇 건인지 모르면 또 할 말이 있어. 왜 모르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몰라요? 하고 끝나면 돼요? 아니 본인 돈인데 왜 모르세요? 잘못되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럴 수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내시고 10년, 20년을 내서 수천만 원을 내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3, 4천만 원 드린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3, 4천만 원 뺏어간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만큼 큰 돈이잖아요. 근데 내 금융자산은 왜 모르시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낸 돈도 중요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유사시에 보장받기 위해서. 근데 유사시가 터졌어. 내가 이미 여기 보험회사에서 3천만 원도 냈어. 근데 보험금이 안 나온대. 내가 어디다 청구해야 될지도 몰라, 몇 건이라. 그때 돼서 알아봐. 어영부영. 그래서 급하게 막 보험금 청구했더니 막 누락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건인지 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계속 짜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게끔. 그래서 그런 FF를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상담할 때 경청하세요. 경청. 고객이 하는 얘기를. 내가 내 다음 할 얘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 얘기를 경청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런 거 이렇구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기를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가 A4용지에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직업, 보험료 얼마 내고 누구 가입했고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이끌어 가시면 좋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절 갓클로징 오늘 교육 들은 내용 토대로 본인 스타일대로 녹여보시고 오늘 얘기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 바로 적용해서 써보셔야 돼요. 이번 주에 고객님들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해도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영업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미숙해서 이번 이번 밑 놓치더라도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뭐든지 다. 그래야 내게 되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내가 뭐 때문에 안 됐는지, 뭐가 어색했는지 항상 기록하시고, 복귀하시고, 연습하시면 10번만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베테랑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